전산회계 2급 실기편. 자, 오늘 6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은 바로 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부분은요, 바로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직접 우리가 분계를 해서 바로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미 여러분들이 결산 부분에 대한 이론을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 전표 입력 창을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때 우리는 결산 부분은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를 입력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일반 전표 입력할 때는요, 날짜를 치지 않았죠. 날짜 입력을 안 했습니다. 상단부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어때요? 자, 선택적으로 입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산 문제는 12월 31일자 전표만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12월 31일 날짜도 같이 위에 상단에 쳐주시면 31일자만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친 다음에 날짜 31일도 같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단의 입력 내용에는 31일자만 입력이 되죠. 날짜는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금, 출금, 대체전표로 구분해서 우리가 회계기간 중에는 우리가 구분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전표를 3전표제를 써서 입력을 했는데 결산 부분에서는요, 입금, 출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우리가 전표 입력은 대체 전표만 입력합니다. 즉 차변 따로 대변 따로 현금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대체 전표를 사용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하나씩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산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결산 정리사항 또는 기말 정리사항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5가지. 첫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 및 상품 매출원가 계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상품을 매출했으면 당연히 매출한 부분은 어떻게 기록이 되든가요? 상품 매출이라는 별도의 매출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실제 상품을 매입할 때는 상품 계정이 기록하지만 매출할 때는 별도 매출 계정인 상품 매출 계정에 기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품이 팔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계정에는 상품이 빠져나간 게 기록이 안 돼 있겠죠. 매출로 기록하니까. 그걸 결산 시에 팔려나간 상품만큼을 정리를 해주는데 팔려나간 것은 당연히 우리가 팔려나갈 때 상품 나간 것 자체는 원가겠죠. 그게 바로 상품 매출 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산 때 바로 기말 정리사항, 즉 기말 상품 재고액이 제시가 되면 그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안 팔리고 우리 회사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12월 31일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걸 빼고 남아있는 걸 빼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 팔려나간 것이 되겠죠.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인 상품을 팔려나간 만큼을 우리가 비용화 처리를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상품 매출 원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때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가 있죠. 그래서 유가증권 평가라고 이야기하죠. 2급에서는 단기 매매증권만 거의 나오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즉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기 보유 목적인 바로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기말 결산 시 바로 공정가치에 의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어때요? 주식 같은 경우 어때요? 날마다 등락이 결정돼서 금액이 변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가치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매 회계기간 중에 변동된 가치를 그때그때 장부 기록을 할 수가 없죠.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산 시에 다음 연도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거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할 때 바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로 어때요?
이월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 가액을 수정해주는 절차를 우리는 바로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평가, 즉 단기매매증권 평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채권. 채권에 대한 우리가 대손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대손 추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받아야 할 채권들이 올해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연도에 수금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못 받았거나 다음 연도에 수금되는 것들. 그 채권 중에 대손, 회수 불능 상태를 대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손을 추정한다. 다시 말하면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계산을 하겠죠. 물론 자 계산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렇게 대손을 예상해서 못 받는 만큼을 우리가 장부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바로 절차가 바로 대손 충당금 설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바로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은 당연히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도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이 전산회계 2급에서 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여기서 무형자산도 상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바로 결산 정리사항인데 이걸 우리는 바로 손익의 이연과 바로 손익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 시, 즉 올해의 수익과 비용은 올해의 장부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 당기 수익과 비용은 당기에 어때요? 정리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우리가 바로 결산 때 정리를 해주는 절차를 바로 손익의 이연과 자, 손익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즉 수익 비용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섯 가지 내용들을 직접 자, 예시를 통해서 한 번씩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첫 번째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 제시가 됐죠.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 자, 문제가 제시가 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에 상품 계정이 얼마만큼이 장부상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기말 결산 시의 장부 확인은요. 메뉴 상단에 보면 메뉴 버튼이 있는데 메뉴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로 결산 및 재무제표라는 메뉴가 있어요.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서브 메뉴에 자, 합계 잔액 시산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자, 12월을 치게 되면 날짜는 31일이 자동으로 찍히죠. 자, 그래서 그냥 엔터를 치면 자, 1년 동안의 모든 내용이 합산돼서 바로 장부상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의 합계는요. 그동안 우리가 장부 기록했던 내용들 전체 금액, 총액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잔액란에는 그 차변과 대변의 차액만큼이 자, 많은 쪽에 잔액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잔액란은 현재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장부가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 자산인 상품 계정을 한번 보시면 자, 상품 계정의 차변에 잔액란에 자, 3,85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대변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상품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나간 게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상품이 팔려 나갈 때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따로 별도로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1년 동안 상품이 얼마만큼 팔려 나갔는가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것은 일단 상품 계정, 합계 잔액 시산표에 상품 계정에 자, 잔액란인 3,850만 원, 즉 자, 장부 잔액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 제시된 기말 상품 재고액이 지금 500만 원이죠.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만큼을 빼면 즉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안 팔린 거잖아요. 결산 때. 그럼 3,850만 원어치 상품이 원래 있었는데 그중에 500만 원은 안 팔렸으니까 나머지가 팔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500만 원을 빼면 나머지 자, 3,350만 원만큼이 바로 매출한 것의 원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죠.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 상품 계정 잔액을 확인하고 상품 계정의 잔액에서 제시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바로 차감된 금액이 바로 뭐예요? 상품 매출 원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품 장부에서 팔려 나간 만큼 이제 없으니까 빼야 되겠죠. 분계는 자, 우리가 계산식은
3,85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하면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분계는 당연히 자, 대변에 상품 계정에서 팔려 나간 만큼 3,350만 원을 대변으로 빼고요. 자, 대변으로 3,350 빼면 상품 계정에는 당연히 얼마만 남겠어요? 딱 500만 원만 남겠죠. 그럼 제시된 기말 상품 재고액 500만 원이 자, 남아있는 게 정확히 어때요? 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3,350을 빼고 팔려 나가고 없으니까 이만큼은 어때요? 우리가 사올 때 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을 비용화 처리를 하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로 바로 비용으로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분계합니다. 그러면 한번 자,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닫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자, 일단 상품 계정에서 3,350을 뺍니다. 자, 대변에 대변 4번. 자, 상품 146번입니다. 자, 그대로 거래처 적요 생략하시고요. 금액은 3,3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차변에는 비용 처리하니까 상품 매출 원가죠. 자, 상품 치시고 자, 보면 상품을 치게 되면 어떤가요? 바로 상품이 바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자주 나오는 것들은 계정 코드를 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품 치면은 상품 계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는요. 자, 451번인데 이때 매출 원가로 우리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매출, 자, 이렇게 치면 매출에 단어가 들어간 계정은 다 나타나죠. 굉장히 많죠, 매출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던가 아니면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쳐서 우리가 자, 나타나도 되겠죠. 여기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그래서 자, 코드를 될 수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가 나타나면 그대로 3,350만 원 맞죠? 그대로 엔터. 그러면 자, 이걸 입력하고 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확인해 볼까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확인해 보면 자, 12월 자, 어떤가요? 상품 계정을 보니까 보세요. 자, 원래 차변밖에 없었는데 3,350을 빼니까 차변에 상품 계정 차변 잔액이 얼마인가요? 바로 5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0만 원. 제시된 대로 정확히 500만 원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은요. 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자, 1%의 대손을 추정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보충법에 의해서 하라. 그러면 자, 이렇게 자, 대손에 대한 추정 내용이 나타나면요. 대손의 추정은요. 일단 이것 또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바로 대손을 추정했어요. 내년도로 넘어갈 즉 잔액에 대해서. 이것도 또한 합계잔액 시산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을 자, 여시면 바로 자, 외상 매출금 계정을 보시면 잔액이 4,340만 원이 나타나 있네요. 그렇죠? 자, 이 4,340만 원 중에 1%는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1%는 43만 4천 원이 되겠네요. 그 43만 4천 원을 우리가 장부상에 바로 대손 충당금이란 장부에 설정을 해서 자, 내년도로 넘겨줘. 2월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것 중에 이제 진짜 못 받게 된다면 내년도에 그 대손 충당금으로 메꾸는 거죠. 충당이라 그랬잖아요. 충당. 그래서 자, 대손을 당하게 되면 충당하기 위한 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년도에 43만 4천 원만큼 대손 충당금 장부에 기록이 돼서 다음 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밑에 보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잖아요. 즉 기존의 장부에 잔액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년에 넘어갈 장부에는 43만 4천 원만큼 넘어가야 되니까 5만 원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되겠죠. 빼주고 난 나머지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 플러스 5만 원 더해서 결국은 43만 4천 원이 기록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보세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잔액,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하고 그 잔액에서 1%를 일단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43만 4천 원 곱하기 1%는 43만 4천 원, 4,340만 원의 1%. 자, 계산됐고요. 이게 바로 당기 설정액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이 이제 장부상에 기록이 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실제 5만 원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바로 43만 4천에서 5만 원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에서 부족한 만큼만 어때요? 보충을 해서 어때요?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38만 4천 원만 추가 설정액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계를 하면 그럼 어떻게 분계한다? 바로 이론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대손 충당금은 바로 차감적,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차감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자산이 차변이라면 빼야 되니까 어느 변? 대변이겠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차변에 비용화 처리를 하죠. 그래서 차변에 바로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차변에 대손 삼각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 들어가 볼까요? 자, 그대로 대변 4번, 대변에 대손 한번 쳐볼까요? 대손 쳤더니 대손 충당금이랑 계정 똑같은 계정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옆에 참고란을 보세요. 참고란을 보시면 각각의 계정 과목들이 있죠. 이 각각의 계정 과목들은, 즉 채권들은 대손, 즉 떼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 그래서 모든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계정 과목이 어떤 계정 과목인가요?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바로 109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상 매출금의 계정 과목 코드 108번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 번호가 차감 계정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분류는요, 차감 계정이 관련 계정 차감 계정이 있는데 그 차감 계정은 본 계정의 다음 번호예요. 그래서 자, 받으러움도 대손을 당할 수 있죠.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을 설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받으러움 계정 코드가 110번입니다. 그렇다면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은 몇 번이다? 111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11번 나타났죠. 지금은 바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바로 참고란의 외상 매출금 보시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을 선택해서 확인.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자, 금액은 우리가 계산한 얼마예요? 38만 4천 원이죠. 38만 4천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이걸 이제 자, 우리가 못 받을까도 보고 올해 미리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 3번. 자, 대손 삼각비죠. 대손 치면 자, 대손 이렇게 치세요. 또는 대손이 아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영리하게 상각을 한번 쳐볼까요? 상각. 그럼 상각 누계액이 어때요? 나오는데 감가상각 누계액도 나오고요. 자,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 어때요? 대손 삼각에 대해서 삼각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835번 대손 삼각비 나오죠. 자,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835번 대손 삼각비 38만 4천 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합계잔액시산표를 확인해 볼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12월을 이제 자, 입력을 하고 나서 자, 확인해 보면 자,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을 보세요. 우리가 계산한 바로 외상 매출금 4,340만 원, 여기에 1%가 43만 4천 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43만 4천 원 정확히 나타나 있죠. 이렇게 자, 나타난다는 거.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닫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바로 대손 충당금에 대한 바로 설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감가상각은 당연히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 물론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자, 계산을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론에서 감가상각 계산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 자, 다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계산하는 문제는 보통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시된 금액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계 입력을 합니다. 이건 따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 제시된 내용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분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죠? 즉 유형자산은 바로 사용하게 되면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감소할 거예요.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썼다는 이야기죠.
썼으니까 즉 직접 돈으로 지급해서 우리가 사용한 건 아니지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떨어졌다. 즉 노후화되거나 어떤 풍화작용에 의해서 어때요? 자, 노후화되거나 또는 자, 오래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여러 가지들 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치 감소분을 계상해서 결산 때 어때요?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누계액도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 감소분을 어때요? 빼서 모아놨다가 유형자산이 나중에 처분이 되거나 자, 없어질 때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계는 당연히 감가상각누계액도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당연히 대변의 분계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그리고 차변에는 그것 또한 썼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쓴 만큼. 자, 그래서 제시된 문제를 보면 건물은 100만 원, 자, 단기 상가액이 100만 원이고요. 차량 운반구는 200만 원, 비품은 250만 원이네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금액만큼을 자, 일단 대변으로 빼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자, 각각의 유형자산마다 감가상각누계액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대손충당금의 차감 계정은 바로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다음 번호. 자, 그 다음에 받으럼 다음 번호가 차감 계정이었었죠. 자, 감가상각누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도 자, 건물의 가치 감소분을 모아두는 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은 건물 코드 번호가 202번이에요. 그렇다면 감가상각누계액은 몇 번이겠어요? 203번이겠죠. 이처럼 다음 번호가 차감 계정이라는 거. 그래서 자, 대변에 일단 감가상각누계액을 우리가 분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 4번. 자, 건물이 202번이죠. 자, 모르겠으면 감가 치세요. 그러면 감가상각누계액이 나타나죠. 그러면 건물, 참고란에 보면 건물이라고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죠. 즉 제가 아까 건물 코드 번호가 202번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다음 번호인 203번이 바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엔터 치시고 금액란에 일단 100만 원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또 같은 대변 그대로 엔터.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죠. 그럼 차량 운반구는 코드 번호가 208번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누계액은 당연히 209번이겠네요. 그렇죠? 자, 모르겠으면 감가를 쳐보시고 참고란에 차량 운반구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엔터 치시고요. 금액은 2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 더 남았죠? 비품. 자, 비품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계정 코드가 212번입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누계액은 213번이죠. 자,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가 치고 비품을 찾으세요. 비품. 213번 맞죠? 확인.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시고 금액은 2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이제 감가상각누계액, 가치 감소분을 모았어요. 누계액. 그러면 이것은 1년 동안 썼으니까 쓴 만큼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죠. 자, 감가상각비도 한번 계정 코드 찾아볼까요? 감가.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보시면 자, 하단에 이렇게 상각비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죠? 자, 우리는 개인기업으로서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800번 단위 비용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818번 감가상각비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확인. 그리고 금액은 합산해서 550만 원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 각 계정에 바로 유형자산, 바로 밑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일단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바로 감가상각비죠. 분계를 이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단기 매매증권, 즉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자, 보니까 자, 예시를 보니까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공정가치는요 520만 원이다 이렇게 제시가 됐네요. 그렇죠? 그럼 기말 공정가치라는 것은 당연히 자, 기말 결산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우리가 종가를 공정가치로 합니다. 종가는 한국증권거래소가 문을 내리면서 즉 장을 마감하면서 자, 우리가 마지막에 발표되는 가격이죠. 그게 바로 공정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52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장부상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이것 또한 합계 잔액 시산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메뉴 버튼 결산 및 재무제표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여셔서 12월. 자, 엔터. 여시면 자,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이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자, 500만 원 나와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500만 원의 우리가 장부가액인데 자, 거기에 우리가 20만 원이 더 어때요? 추가됐죠? 그럼 장부를 얼마로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500만 원의 장부를 520만 원으로 플러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치가 오른 만큼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액이 오르겠네요. 즉 자산을 20만 원 더 늘려줘야 되겠죠. 자, 분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이죠. 차변에 자, 107번 단기 매매증권 금액 20만 원만큼 자, 플러스 시키면 원래 500만 원에 이번에 20만 원 들어갔으니 이제 장부에 5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만 원은 당연히 어때요? 결산 때 평가에서 우리가 금액이 올랐으니까 이익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단기 한번 쳐볼까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죠. 근데 보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란 계정 자체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우리 회계는요, 자, 당연히 자, 통합계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바로 계정은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 즉,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단기 자, 대여금, 자,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없다.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계정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보면 자, 이제 분계가 끝난 다음에 자,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520으로 장부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자, 우리가 유형자산, 즉 유가증권 평가까지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 그 다음에 자, 상품 매출원가, 그 다음 자, 감가상각, 그 다음에 평가, 유형자산 평가, 그 유가증권 평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죠. 여기까지 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 결산 자,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결산 부분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